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아침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슈야말로 탑뉴스 그 자체입니다.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이 결국은 숨졌습니다. 추락사고죠. 비행기 추락사고인데 이 비행기 추락사고를 단순 추락사고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그너 용병대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3명은 조종사, 7명은 프리고진을 포함한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사람입니다. 6월 달에 쿠데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용병대장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러시아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잔혹한 일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의 국방장관과 다른 그 관계자들이 본인보다 못한데 더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데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결국은 24시간 채 되지 않아서 그 쿠데타를 접었습니다. 쿠데타를 접을 때는 벨라루스의 루칸세코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클렘린에서 프리고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고 용병 다른 인물들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만둘 리가 없는데 했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가 숨지는 데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바그너 용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숨졌고 추락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지점은 러시아 서부 쿠젠키노라는 곳인데 이 쿠젠키노라는 곳이 모스크바와 세인트피터스버그 이 사람의 고향이고 그리고 푸틴의 고향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거기서 만났고 바로 그 사이 모스크바와 피터스버그 사이에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비디오도 저도 봤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고문의 말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미카일로 포돌리악 전쟁의 안개가 거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 프리고진 사망 이유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프리고진이 루칸세코의 벨라루스 대통령의 괴상한 보증과 푸틴의 푸들이잖아요. 그리고 푸틴의 괴상한 명예. 서로 협상을 한 거잖아요. 살려준다고. 그 명예를 믿고 루칸세코와 푸틴의 괴상한 보증을 믿는 순간 프리고진은 특별한 죽음 보장서, 죽음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하는 얘기가 되겠죠. 2개월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프리고진이 숨졌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암살 비슷하게 보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프리고진은 개인 비행기였거든요. 프리고진의 비행기였거든요.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막지 못한 거죠. 푸틴이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2024년도 선거를 앞두고 조심하시라. 불충성은 다른 것 없다. 죽음이다. 그것도 곧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에서 레이크타우로 갔습니다. 휴가 중이에요. 이를테면 일종의. 원래 레이크타우로 먼저 가려던 그 원래부터의 일정을 하와이에게 말하자면 양보를 한 거죠. 하와이를 먼저 갔다가 레이크타우를 갔는데 프리고진의 죽음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 하는 뜻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국방부 또 국방력이 저렇게 약해?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62세밖에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럭저럭 살다가 운동도 하고 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감옥에 들어갔죠. 절도 혐의로. 그리고는 나와서 핫도그 장사를 길에서 하다가 수완이 좋으니까 식당을 했고, 그 식당에 벨라루스의 루칸세코 같은 사람, 그 당시에 피터스버그의 부시장이었던 푸틴 같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캐더링을 했고,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납품했고, 나중에 푸틴의 요리사가 됐고, 돈 되는 건 다 했습니다. 2014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독재자들 다 푸틴이 뒷배 봐주고 돈 벌고, 이 사람도 돈을 벌고 한 거죠. 법에 따르면 용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독재자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험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본인이 쉽게 푸틴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국방장관도 말이야 별로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껏 간이 커진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고 2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그 참모총장, 이 프리고진이랑 친했다는 사람이잖아요.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는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같은 날 해임됐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독재자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조직,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충성할 사람한테 충성하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고 충성해야지 될 조직에 충성하고 믿을 만한 인물과 조직을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프리고진과 같은 본인의 비행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이제 겨우 62세밖에 안 됐는데 현장에서 시신을 다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프리고진이 주는 교훈은 지금부터 또 많은 분석이 나올 겁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탑뉴스는 인도의 찬드리안 3호 달 우주선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하지 못한 달 남극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착륙을 해서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고, 달에 얼음, 물이 얼만큼이나 있나, 앞으로 저 물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가 아닌 우주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가? 이걸 더군다나 더 빛나는 것은 러시아의 루나 25가 2억 달러를 들여서 했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데 7,400억 달러를 들여서 7,400만 달러를 들여서 찬드리안 3 인도가 먼저 간 겁니다.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도 5위,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도 하지 못한 우주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도 도왔고 유럽 우주국도 도왔고 유럽연합 그쪽도 다 도운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브릭스 회담 중이잖아요. 회담 중에 막 보고 좋아하고 인도가 달에 갔다 얘기를 하고 남아프리카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했잖아요. 역시 나렌드라 모디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는 찬드리안 3에서 내린 그 프라지안이 지혜를 뜻한다고 하잖아요.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찬드리안은 달 우주선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바로 이 로보가 내려서 이제 모든 사진을 찍는데, 야 정말 대단해요 보면은. 왜냐하면 막 시속 3,000 몇 마일, 3,800마일 이 정도로 그 시속 그 정도였던 것이 거의 0까지, 이건 걷는 속도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하강을 하는지 기술이 대단하죠. 비결은
작은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무게도 작게, 뭐든지 작게, 러시아 것보다도 작게. 그리고 이 추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달의 표면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울퉁불퉁하잖아요. 분화구도 많고 하니까 어디에 이걸 그 착륙, 추락이 아니라 그 어디에 착륙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 계산을 해서, 물론 사람은 아직 없는 그런 우주선이었고요. 그 남극 지점에 착륙한다는 것, 그 어려운지를 딱 주목을 받으면서 착륙에 성공을 한 거죠. 인간이 그곳에 가서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고, 아무튼 작게 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미국도 뭐 유럽의 우주국도 다 칭찬을 하고 축하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타는 우주선이 거기에 발을 딛는 것, 표면에 내리는 것, 달에 물과 얼음이 있는 그곳에 내리는 것. 이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인도보단 중국이 돈이 더 많을 테고. 중국이요? 미국 아르테미스? 여긴 또 봐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러시아가 실패하고 며칠 만에 인도의 우주국이 생긴 지도 1969년도였는데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그런데 성공을 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G20 의장국이잖아요. 다음 달에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모토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것과 딱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 남아프리카의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아주 좋아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못 갔잖아요. 못 가고 그 사이에 아니 이런 일과 거기 메시지도 막 보냈어요. 내년에는 우리 뭐 러시아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연다고. 그리고는 프리고진, 죽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G7과 브릭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브릭스는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 뭐 경제 규모는 한 4분의 1 정도, 25%에서 26% 정도 되는데 G7을 따라올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G7은 어떤 뭐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오랜 동안의 이념 같은 것으로도 뭉쳐 있고, 거기에 이제 경제 같은 것도 꽉 뭉쳐 있는데, 이 경우는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인도가 어떤 때는 균형을 좀 맞추려면 중국과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려면 러시아도 필요하고, 이렇게 약간씩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있어요.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은 이 이너서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브릭스는 이 안에서도 지금은 인도가 처음에는 러시아 눈치를 조금 봐야지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은 혼자 다 하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우주 초강국까지 러시아를 눌렀잖아요. 러시아도 중국이 조금 필요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화끈하게 이기는 게 아니까 중국도 화끈하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것은 G7에 똘똘똘똘 뭉치는 것만큼 협력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 그렇다고 G7 국가가, G20 국가가 브릭스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브릭스에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초대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래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 스케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입니다. 루디 줄리아니가 한때 본인이 검사였고 뉴욕의 시장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는데 조지아주의 선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걸 뭔가를 퍼뜨리고 하려고 했다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15만 달러더군요. 보석금 15만 달러, 15,000달러 내고 풀려났겠네요. 참, 검사였는데 피고로 기소된다는 게 모양 빠지죠? 그리고 본인이 뉴욕에서 막 검사할 때 열심히 마피아를 잡아야 돼. 반마피아법에 따라서 열심히 잡았는데 본인이 지금 그 마피아법의 하수인으로 걸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스가 트럼프고.
이 사람은 2020년도 선거가 끝나고 조지아주의 정치인 3명을 만났습니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막 온갖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혐의고요.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시드니 파웰은 10만 달러 책정됐네요. 다른 인물들도 지금 다 항복했습니다. 항복 체포. 이건 이제 풀튼 카운티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인정신문은 9월 달에 이제 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뭐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가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는요,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아무래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디가 크게 아파서 말을 못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농구하다가 다쳐서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주치의가 2시간 동안이나 서 있어야지 되니까 다리를 다쳤는가 봐요. 그거 이제 주치의가 허락을 해야지 나가는데 아무래도 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거기에 나오려고 열심히 기금 모금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회는 또다시 Elephant in the Room. 그 방 안에 토론회장에 팍스가 진행하는 딱 보여있는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저 사람들 가운데서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가 하고 약간 뭐 간을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몇 시에 하는가 궁금하다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대통령을 했던 당이 주최하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를 사람들이 나 다 잘 아는데 뭐. 그리고 나 팍스도 미워. 팍스 나한테 나중에 잘 못했잖아. 그리고 뭐 나의 업적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왜 그 조물아기들 속에 껴야지 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고, 아니면 크리스 크리스티의 날카로운 입이 무서웠던지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나가는 것,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어쩌면 똑같은 시간에 터커 칼슨과 인터뷰한 걸 방영을 합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공화당의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의 첫 번째 후보 토론회에 본인은 안 나가고 공화당에서 마련한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서약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은 팍스에서 해고한 터커 칼슨이 혼자 진행하는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녹화는 이미 끝냈고요. 같은 시간에 방영을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가능하면 공화당은 많은 사람이 봐주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중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 시간에 내 것 보세요. 쟤네들 거 보지 말아라 하는. 과연 트럼프답도다. 트럼프는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뭐 트럼프가 빠진 엘레펀트 인 더 룸에서의 엘레펀트가 빠진 토론회가 얼마나 이변과 재미가 있으리라고 짐작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리는 해야지 되는 거고요. 거기부터 미국의 탑뉴스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